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루 뭐 주말 잘 보내고 이제 월요 맞이한 그 시점에 지금 이제 하나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한 6개월이 넘었는데, 6개월 좀 넘었지. 이제 6월달, 올해 6월달, 이제 올해 12월 다 가고 이제 한 해 다 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대통령 사실 이제 투표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 찍지 않았고, 사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지금 우리 하나 얘기하고자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런 시기가 가면 대한민국 다시 IMF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첫 번째 뭐냐, 뭡니까? 좀 1차적으로 그 재정 정책에 있어서 지금 돈은 너무 많이 뿌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 부채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 진짜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얼마 전에도 민생지원도 풀었고, 또 그 지자체도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니까 뭐랄까요, 지금 지방이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기정사실이 됐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특정 도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서울의 수도권에 이렇게 좀 많이 모이고, 지방도 지금 보니까 지방이 많이 소멸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막 각 지자체에서 이제 돈을 막 그 지방 사람들 돈을 막 뿌리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무식하게 막 돈을 뿌린다고 해서 그 지방 소멸을 막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게, 우리가 이제 지방 정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생각한 문제가 지금 국가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건 옛날보다 서울이 좀 많이 서울 집중화 현상이 옛날보다 더 심해진 건 엄연히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방이 소멸되더라도 그 지방 소멸을 막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부산이든 울산이든 아니면 전라도 전주든 그 지방의 핵심 도시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 주변에 주변 도시들도 완전히 안 죽게 하는, 그게 이제 더 낫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무작위별로 그냥 막 아무 특단의 대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키우면서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더 낫지, 지금처럼 무작위로 각 지자체에다 돈을 막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은 결국 국가 세금이다.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퍼주기식으로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민생지원으로 돈 퍼줬죠. 그 외에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 외에 정부 지원금 이런 거 많거든요. 그 돈을 많이 뿌리고 있단 말이야, 돈을.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이고, 동시에 국가가 돈을 찍어가지고 이게 돈을 뿌리다 보니까 결국 결국 이게 빚이단 말이야. 빚을 만드는, 그 빚으로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선에 우리 후손들의 돈을 빚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고 쓰고 나서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 풀어가지고, 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돈 막 푸는 것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이 넘었고, IMF 쪽에서도 이제 경고가 왔어요. 더 이상 국가 채무가 갑자기 너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좀 적다고 하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지금 국가가 작고 아직 경제 규모가 작은 건 사실이지. 동시에 지금 생각한 문제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그 1년 한 6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IMF가 이제 경고까지 했는데 자체는 결국 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게, 이런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저도 이런 거 우려했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퍼주기식 정책을 계속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저도 우려했던 그 부분이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퍼주기식 정책 자체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국가 빚만 늘고 부채만 늘고 동시에 뭐 시중에 돈이 많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래됐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재인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지.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국가 돈 그냥 돈 준다, 국가 돈 준다 이거 만약에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런 국가의 재정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재명 정부 잘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가 좌파 정권이라는 게 튀어나지. 그러니까 문제는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3개월마다 퇴직금 준다 이런 게 말은 처음 좋잖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뭡니까? 이 노동자한테 이게 또 결국 이게 멀리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니까 확실히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오는 건 너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만원 좀 이제 최저임금 넘는데 그 최저임금 자체가 만원 넘는 것도 사실 지금 좀 비싸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되면 문재인 때 한 2,000원 정도 올라 정부 때 그때 한번 뭡니까? 한 몇 년 전지 기가 18년인가 19년쯤인가? 한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문제는 18년인가 19년쯤에 최저임금 한 2,000원 정도 올라가 최저임금 만원 넘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냐, 또 석 달마다 퇴직금 주지 않느냐, 주는 거, 또 도대체 지금 양곡법 해가지고 쌀을 정부가 이제 옛날처럼 쌀을 억지로 다 농민들 억지로 사주는 거, 또 동시에 노란돈 봉투법 해가지고 이제 경영자들이 하청업체까지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게 말은 좋지 사실 이거 자체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실제 뭐냐면 자 최저임금이 많아진다는 자체는 처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갑자기 어느 정도 좀 올라야 되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 안 좋은 게 처음에 뭐 월급 오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월급이 오르면 결국 뭡니까? 물가도 오르게 됐어요. 물가가 오르게 됐고 동시에 뭡니까? 월급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 버리면 사람들은 안 씁니다. 사람은 안 써요. 사람을 안 쓴단 말이야. 사람을 안 쓰고 얼마 전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CU 편의점 지형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되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이제 CU가 1년쯤 되면 사람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을 석 달마다 이제 주기로 되는 그 법이 나오면 이제 그게 시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이제 뭐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만약 3개월치 퇴직금 3개월 근무시마다 퇴직금 준다 이런 자체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 경영자들이 뭡니까? 3개월마다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경영자도 짜증나고 노동자도 짜증나. 왜냐하면 노동자 저도 마찬가지 1년씩 이제 지금 1년 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 정착하면 사실 사람이란 게 경영자 입장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입장도 마찬가지야. 뭡니까? 사람 바꾸고 싶지 않단 말이야. 좀 마음에 들고 막 사람이 그래 뭐 내하고 좀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 성실하고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 바꾸지 않는 게 도리인데 퇴직금 주기 싫어가 1년 안에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꾸는 요런 요새 요게 좀 만연돼 있대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일을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도 사람을 오래 쓰고 싶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뭡니까? 사람을 이게 뭡니까?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속 그 퇴직금을 1년 퇴직금 1년치 주기 싫어가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것 자체도 서로 이제 안 좋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들 이재명 정부도 사실상 좌파 정부인데 좌파 정부를 하는 양복벌이라든지 노란복부도 사실 겉으로 뭐 노동자의 견익이라든지 농민들 권익을 좋다 이러는데 사실 이건 소식 경영자들이나 정부 또 동시에 뭡니까? 노동자들 3명을 다 안 좋게 하는 만드는 그런 겁니다. 아까 방금 말해도 그 석 달치 뭐 퇴직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석 달 이상 일을 못하는 데는 이런 사태가 오는 거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듯이 1년 안에 지금 이제 일한 지 한 6개월 넘어가는데 5개월 정도 넘어가는데 저도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1년 되면 이제 잘린다는 거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좌파 정부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 국민들 권익을 위한다. 뭐 돈 퍼주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좋지 않단 말이야.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1,500원 다 돼간단 말이야.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뭐 단순한 의미 하지 않느냐. 지금 또 사람들이 뭐 IMF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한데 그건 모릅니다. 물론 확실히 말할 수 없는데 분명히 원화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핵심 말인데 빈부격차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중산층의 서민층은 더 물가나 아니면 이제 물가 부담이나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이번에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1달러에 1,300원 하는 거지 지금 올해 지금 한 거의 1,480원 지금 현재 시점에 1,480원 그 1,500원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1,300원이면 1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1,500원 정도 가까이 줘야지 1달러 준다 1달러 얻을 수 있다 이 자체는 뭡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결국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뭐 수출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환율이 오르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달러 원화 가치 떨어지면 뭡니까 그 수출 가격도 떨어지니까 뭡니까 그 수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큰 기업이나 특히 이제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좀 유익이 됩니다만 환율이 오른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소비재 특히 수입하는 물건들 파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도로 이제 부담이 되죠. 뭐 100원 200원이 별거 아니라면 우욕하는 사람들 뭐 1000개 100개 몇백 개씩 파는 이런 사람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 100원 200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내수시장 쪽에서 이제 이거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내수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있다는 것도 아니면 수입재를 들고 와가지고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히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 환율이 오르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물건 중에 이제 지하자원 석유라든지 이런 것 자체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뭡니까 석유 비용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석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중산층의 서민들은 도로 이제 뭡니까 안 좋아진다면 물가에 부담을 받고 환율 때문에 물가에 부담을 받고 그러니까 동시에 뭡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가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우리 IMF 때하고 좀 약간 다른 문제는 한데 원화가 잠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당신의 문제는 뭡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면서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돈 더 많이 벌고 중산층은 서민들은 이제 돈을 더 못 벌면서 뭔가 더 물가나 이런 데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원화 원화 가치가 자꾸 오르는 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자꾸 오르는 것 자체는 어머니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안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가지고 돈을 많이 풀면서 한국이 시중에 뭔가 돈이 이제 너무 많이 풀니까 그 화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너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머니 좀 생각 문제다. 그래 이걸 뭐 국민연구를 메꾼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사람들한테 반대가 섰는데 아무튼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돼요.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는 건 아주 시기상조고 아까 말했지 뭐 지금 보니까 요 밑에 말하듯이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나 이것도 접속도 허용을 한다 이런 건데 분명히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공산주의에서 뭐 남한내에 좀 퍼지게 돼 있고 동시에 뭡니까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찬양하는 세력들이 더 옛날처럼 이제 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이 옛날에 솔직히 말해 군사정부 때 국민을 괴롭혀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머니 좀 악용돼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혀왔고 그러니까 또 옛날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이게 처단한 것도 뭐 사실이거든. 근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제 유지와 정통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연관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뭡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 뭡니까 YSDJ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왜 내가 대통령이 많이 되면 국민들을 괴롭히는 국가보안법 폐지시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막상 두 명 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는 못한단 말이야.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한국 전쟁 전에 생겼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공산주의 활동이라든지 북한 찬양하는 그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억제시키는 거 사실이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공산주의를 제재를 확실히 공산주의 활동을 확실히 막아주면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하는데 확실히 국가보안법이 도움을 된 건 너무 사실이거든요. 근데 형법으로 이걸 뭐 막 개정해 형법으로 뭐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어가 국가보안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옛날 악용하는데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처럼 뭐 이거 자체를 아예 폐지시킨다는 자체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대한민국 정통성하고 체제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나 체코처럼 옛날 과거 공산주의 했던 국가가 이제 자본주의 넘어왔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독립하면서 소련한테 독립하면서 그런 국가도 뭡니까 지금 공산당 활동 금지 법이 국가보안법 비슷한 이런 법들이 나오면서 체코나 폴란드도 이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다 발의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법이 시효가 돼가 공산주의 활동을 접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산주의 활동이라든지 공산주의 뭐 사이트라든지 공산주의 뭐 찬양하는 이런 사이트나 뭐 서적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시중에 나붙들이고 그런 게 자체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머니 그건 대한민국 체제에 있어서 불안을 준 거면 사실입니다. 어머니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뭐 공산주의 우리나라 안 퍼진다 이랬는데 공산주의 퍼집니다. 퍼질 수 있어요. 퍼지고 공산주의 하층민을 기준으로 많이 퍼지거든요.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주의가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층민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많이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지고 동시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이 자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런 법안을 들고 나오는데 어머나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머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이재명 정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처사가 많고 동시에 뭡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느냐 또 동시에 뭡니까 현실이 너무 퍼주의식 정책으로 해서 도로 이제 국가가 이제 안 좋게 되는 이런 상황들 나서요. 또 지금 시안에서 얘기인데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좀 이재명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도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이 사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제2의 IMF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만약 돈 준다고 해서 아니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고 해서 뭐 이런 각종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이건 어머니 장기적으로 보면 이또 안 좋아요. 그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확실히 총선 때나 이 대선 때 이런 부분을 보고 확실히 심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